달라방 정보큐 수요일에는 교통 이슈 살펴봅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고속도로 터널 달리던 트럭 바퀴에 불이 나서 21대 차량에 탑승했던 23명이 차량을 놓고 터널 밖으로 피신하는 이런 필사적 탈출이 있었는데요. 예.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와 터널 화재 속, 여기에 또 장대 터널 시대까지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주요 관점은 이런 시공 기술이 아닌 안전 기술이 아닌가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이 고속도로는 차량 화재도 위험하지만 대피 공간이 없는 터널 내 차량 화재는 이 연쇄적으로 또 발화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네, 길면 길수록 위험 요소도 배가 되는데 지난주 울산 포항 고속도로 범서 2터널에서요. 사료를 실었던 그 대형 트럭 뒷바퀴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세우자 불길은 타이어로 옮겨붙어 소화기로 진화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뒷차에 바로 이런 위험 상황을 알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길을 본 바로 뒷차들은 후진을 하거나 급히 돌려나가는 대피를 시도해봤지만 그보다 멀리 있던 후미차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그냥 서 있다가 서로 엉키게 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차들이 엉키면서 이제 급박한 상황으로 커졌고 또 21대 탑승객들이 이제 정말 맨몸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터널을 탈출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터널의 길이 이게 어쩌면은 안전과도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통행량이 많거나 꼬리를 물어있는 상태라면요. 후진 대피는 아예 포기하고 빨리 터널 밖으로 피신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지점과 터널 길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대피를 자회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터널 밖이 안전지대인 만큼 출구나 입구 가까이 있던 차들은 좀 더 안전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대 터널은 탈출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죠. 연기는 잘 배출되지 않는데 반해 불길과 화염은 의외로 빠른 특성이 이 탈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위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이 가득 차오른 까만 분진 또 뜨거운 열기가 한 치 앞까지 가리는 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터널 내 대피소 그리고 소함이 무용지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범서 2터널 610m 길이에는 대인 대피로 2개소와 13개 소함에 26개 소화기가 이렇게 폐위로 이렇게 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사용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00m 지점에서 전수된 차 뒤쪽 차들은 매우 위험했지만요. 다행히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3명 중 12명만 연기를 마시는 이런 행운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 물 분무 소화 시설과 또 독성가스 감지 시설 등은 첨단 안전 시설이 길이와 무관하다 이런 점을 중요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 화재 건수는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아니었던 자연 화재 이거는 꽉 막힌 정체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지만 터널에서 꼬리를 물고 서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상 속통에서는 발화차 바로 뒤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물러서 볼 수 있겠지만 화재 차량 역시 우측 차선에 또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 꼬리 물기고요. 또 게다가 다양한 종류를 운반하는 그런 화물차, 특히요 휘발성 물질과 유독성 가스를 실은 탱크로라도 바로 옆에 서 있다면 빨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게 되고 기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물 화재는요 폭발 등 치명적 인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예, 또 13년 전에 그 미사일 추진제 그 탑재 트럭이 구마고속도로 터널 화재로 전수됐을 때 폭발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명 피해가 그때도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운전자의 재빠른 대처로 달성 2터널 한 100여 대 차량 탑승자를 인명피해 없이 대피시켰지만요. 993m의 터널 사태는 아주 심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입 700m 지점에서 발화된 화재로 유해성 연기가 가득 차올랐고요. 이 상태에서 2기의 그 미사일 추진체 일부가 터널 밖으로 터졌죠.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강력 폭발이 자칫 대형 참사를 몰아갈 뻔했다. 이런 후렴도 있고요. 또 더 다행스러운 일은요. 이 위험물을 실은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는데 그 터널 내에서는 딱 이 차 한 대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6차례에서 7차례 정도의 그 폭음에
터널 주변 산이 시커먼 연기로 또 그 먼지로 뒤집힌 상황인데 여기서 73대 차에서 빠져나온 탑승자들은 유독 연기 질사를 면했던 그런 터널 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찔했던 사고였습니다. 네. 그 창원 터널 주변에서 발생된 그 연이은 차량 폭발 사고, 네. 많은 사람이 숨지면서 이제 위험물 적재 관리 빨리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터널 인근에서 탱크로리와 오염물을 실은 화물차 연쇄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도 많았습니다. 오후 1시 20분경 창원 터널 장위 방향 터널 앞 유조차 폭발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죠. 화재의 충격은 차량 9대를 파손시켰는데 다음날 오염물 관리법을 위반한 이 노후 화물차가 또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고 말았습니다. 윤활유를 싣고 90km를 달려와서 반대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했기 때문인데요. 위험물 적재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도 통행도로를 분류하거나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금지시키지 않는다면요, 최악의 경우는요, 해결책일 뿐이지 해소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정차로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큰 차 주변에 좀 거리를 두는 것도 또 당연합니다. 안전운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무조건 듭니다. 피해야 됩니다. 큰 차 보면.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보하고요. 터널 내 관련 사고 오늘 정리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